여러분, 장단기 금리차가 폭등을 한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장단기 금리차는요, 지금 사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대 2년물 금리차를 보면 말입니다. 마이너스 0.4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돈을 오래 맡기면 금리를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물 금리를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년물 금리가 낮고 2년물 금리가 더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가 바로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를 가장 많이 준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좋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10년 후에 금리를 적게 준다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려 말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 8월 9일에 마이너스 0.8까지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9일 날 또다시 0.46까지 지금 차이가 납니다. 2021년 10월 8일만 하더라도 1.29로 10년물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낮아지더니 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3월에 한번 금리 역전이 됐거든요. 3월에 4월 말 3월 초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6월에 다시 한번 역전이 됩니다. 6월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역전이 됐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7월에 봐서 본격 역전이 돼서요, 지금까지 계속 역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어쩌면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0.48 마이너스 0.48 마이너스 0.46이라는 숫자 자체도요, 2000년 이후 가장 커요. 2000년 이후.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요, 갑자기 이제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섬뜩한 생각이. 왜냐? 2000년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미국 경제가 급전직하했었거든요. 그때보다 더 심각했던 게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0.46, 마이너스 0.46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2000년 이후 최대폭으로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닷컴 버블보다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경험하지 못한 위기, 경험하지 못한 하락장 온다는 짐 로저스의 이야기가 실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전체에 다가올 위험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도 보시면 지금 9월 19일 현재 이게 2년물이 3.95%거든요. 반면에 10년물은 3.49%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러니 침체에 빠진다는 말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미국의 주식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다우산업지수도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보면, 물론 오늘 밤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혼란 엄청나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1.01%가 떨어졌고요. 313.45가 빠져서 3706.23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지금 크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전체가 하루 종일 불안했고요. 0.95%가 빠져서 109.9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11,425.05로 마감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금리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말입니다. 10년물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3.494까지 올라간다. 장중에는 3.51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말입니다. 2011년 4월 11일 이후 최고치예요. 2011년 4월 10일. 201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입니다. 11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것은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선반영. 아마 선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충격파 한국으로도 올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미국으로 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결국 장단기 금리의 어떤 역전이 세계 경제의 침체를 몰고 올 텐데 미국의 어떤 침체가 오는 건 당연하고요. 한국의 침체도 뭐 세계 경제도 다 침체하겠죠. 그러면서 한국의 침체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3년물 국채금리도 보세요. 지금 엄청나죠. 3.823입니다. 2011년 8월 3일 3.87% 이후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시장의 어떤 충격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은요. 어떤 시기든 맞춤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자체를 말입니다. 0.75%를 올려도 맞춤 해석을 하고요. 1%를 올려도 맞춤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자위를 하는 거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됐어. 이게 최저야.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심리는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심리가 크게 좌우를 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실적만 받쳐주면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적만 받쳐주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심리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실적이 무너져서 심리까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위기는 굉장히 빨리 오고요. 특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됐을 때 빠르면 7개월이고요. 빠르면 늦어도 1년 4개월 안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대응 반드시 깐깐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